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로 이 대표 재판도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등을 따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판사가 사표를 낸 겁니다. 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이런 상태면은 1심 판결에 나오는 게 최소 3년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대권줄만 가능해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이러한 비판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퇴원을 했고 자택에서 이제 안정을 취하긴 할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제 알려진 얘기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았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냈어요. 참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판사의 직업윤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직업윤리가 없는 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선거법 사건은요, 법에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강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심, 3심 합쳐서 1년 이내에 모든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어떤 이 선거에 대한 피해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 2022년 9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재판 준비기를 하면 재판을 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달에 처음으로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법 사건은 집중 심리라고 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을 합니다. 제일 빨리 1심 선고가 내려진 게 45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를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었습니다. 자,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재판을 또 지연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다 봐주가면서 이 재판은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백현동에서 협박을 받았냐 모르느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좀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거를 16개월을 끌었습니다. 끌어서 40 총선 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2월 달 재판부 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거는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느냐. 저는 거의 사법농단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것도 지키지도 않았고 재판 과정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전에서 말씀했지만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2주에 한 번 재판하더니 그동안 또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전략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재판을 또 수없이 끌었어요. 이제 선고를 앞두고 그냥 사표 쓰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 정말 이런 직업률을 가진 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사의 직업윤리, 뭐 사법농단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자가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 지금 초미의 관심인 재판, 1심이 총선 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였는데 사실 이거 이 강규태 판사의 사표 논란도 크지만 그것 떠나서 설전 변호사님, 16개월 동안이나 이게 끌 재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거법 재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증인도 많고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박하고 싶은 내용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재판이 다른 선거법 재판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지연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거의 한 2-3달 정도는 재판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선거법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을 요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공선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기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지어서 선거의 안정성을 기획하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이 판사 개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사표를 내라고 했겠습니까만은 뭐 저는 뭐 그런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이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이 부분이 뭐 유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이걸 이어받는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월달에 2월 정기 인사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재판이 열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인사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부장판사가 오게 된다면 이제 새로 이제 변론 재개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3월 달도 쉽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 이후에 선고가 나더라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병무 의원님 정리를 하자면 인과관계는 없지만 참 공교롭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식 이후에 재판이 미뤄졌었고 네. 피습 사건 이후에 또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 이 의혹도 이제 재판이 연기된 셈인데 자연스럽게. 네. 근데 심지어 또 그동안에 가장 재판 속도가 빨랐던 이 재판의 담당 부장판사조차도 갑자기 또 사표를 냈다. 그럼 총선 전에 선고 공교롭지만 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만 계속 미뤄진 셈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 선거법 재판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유를 잘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 이게 처음부터 2주에 한 번 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관련 증인이 5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50명이 넘는 관련 증인의 법정 증언을 다 들어서 6개월 내에 끝나려면 그거 뭐 나누기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재판에 뭐 몇 명 정도의 증인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야 겨우 6개월 내에 끝낼 정도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공판 준비기일 그 6개월을 끌었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직선거법상 위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재판 기일 자체를 2주에 한 번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거는 처음부터 총선 전에 이거 1심 선고 내리지 않겠다라고 판사가 굳게 마음 먹지 않고서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걸 총선 전에 1심 선고를 기대했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강규태 판사가 그동안에 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총선 전에 1심 선고는 당연히 본인이 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재판을 여기까지 끌어온 거. 왜 그러냐면 자,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하고 백현동을 뭐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예.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 가지고 거의 7개월 이상을 끌었어요. 예. 재판을.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백현동 사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올 리가 없겠죠.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저는 강규태 판사가 총선 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판사 인사를 앞두고서 사표 내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여하튼 처음부터 이 재판의 신속성 이 부분은 의심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 재판 과정에 여러 걸림돌들이 계속 있어 왔고 심지어 이제 판사까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퇴원했음에도 재판 진행 속도가 특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부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